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오늘 좀 어디 내려가야 돼가지고 이게 끝나자마자 오늘 또 장이 안 좋긴 한데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SBS, 당신이 모르는 글로벌 AI 사용 사례들, 반도체 침착하십시오. 또 K 저궤도 이송통신만 그 이제 인공위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이 또 나오는 것 같고요. 합성 고무 단기 강세 보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금리 레벨에서 고배당주들 몇 개 이렇게 좀 뽑아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글로벌 제조업 반등 기대감이 가격 상승 효과에 그칠 가능성,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OCI까지 해서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뭐 좋아지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근데 좀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바빠서 제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제가 이제 미국 기업도 요즘에 계속 보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건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ARM도 한번 읽어봤고, 꼭 미국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보면서 국내 기업들 아이디어, 지금 이쪽 업황 어떤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우리가 반도체 장비 주들 투자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가장 큰 형님이에요. 한마디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식각, 방막, 증차, 패키징 뭐 주요 공정 웬만한 건 다 하고 있고 후공정도 하고 있어요. 패키징까지. 그래서 HBM 시대에 뭐 이 회사 장비 없으면 못합니다. 예. 그래서 TSV 공정 뭐 그것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비중은 얼마 안 되고요. 근데 이 회사에서 강조한 거는 사물 인터넷하고 AI가 결합돼서 앞으로 시장이 엄청 커질 거래요. 사물 인터넷은 이제 한마디로 서로 사물과 사물 간에 주고받는 거죠. 뭐 자동차와 자동차, 컴퓨터와 컴퓨터 이렇게 서로 이제 통신망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건데 그런 거랑 통신, 자동차, 전력, 센서. 그래서 IoT, 커뮤니케이션, 오토모티브스, 그 다음에 파워, 센서 이 약자입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가장 커진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1000조 원, 1200조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죠. 지금 현재가 한 6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D램 수요도 옛날에는 D램이 비메모리보다 부족했지만 이제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 계속해서 EUV 뭐 아니면 멀티 패턴이 여러 번의 장비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고대역폭 HBM 같은 D램 용량이 지금은 현재 5% 미만이지만 앞으로 30%까지 성장할 것 같고 우리 다 배웠던 하이브리드 본딩, 실리콘 관통 전구 TSV 여기에 사실 이제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대부분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플랫폼 중에 비스타라는 플랫폼이 뭐냐면 하나의 이 공정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공정 안에 여러 공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공정 한 공정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그거 다 하는데 3개월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죠. 반도체는 하나 만드는데. 근데 여기는 12개 챔버 그러니까 최다 7개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안에 챔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챔버라는 건 이제 뭐 진공 상태로 된 뭐 그런 클린 룸 같은 거겠죠. 웨이퍼를 가공하고 뭐 그런 공간인데 그거를 12개 챔버를 만들어서 한 번에 7개 공정을 그냥 할 수 있게 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참 대단한 기업이죠.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선 이 회사 제품 안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도 줄이고
또 비즈니스 목표는 파워, 퍼포먼스, 면적, 비용, 시장, 출시 기간 여기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PPACT. 예,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32%보다 높았고 12개월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자기자본 이익률도 38%. 어마어마하죠. ROE가 38. 예, 주주 환원도 잘해줍니다. 버는 돈의 61%를 주주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미국 기업들이 이런 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참 뭐 미국 주식 해야 된다, 무조건 해라 이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부러운 건 저거 있어요. 주주 환원을 너무 잘해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렇게 해주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보다 2배는 더 올랐을 텐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번 돈의 10분의 6을 그냥 준다. 예. 그런 좀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디램 강세를 중국 고객이 주도하고 있냐? 맞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중국은 절대 반도체 포기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예.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장비를 뭐 이 AMAT도 일부 장비는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 성장 요소는 중국하고 IC, APS 아까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나 통신, 뭐 자동차 이런 데 관련된 매출은 꾸준히 성장한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는 이유는 중국이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옛날 반도체도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장비들은 뭐 수출이 허용돼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펀딩도 어떨 것 같냐? 지금 당장 돈 벌긴 어려워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IC, APS 비중은 밝힐 수 없다. 다만 이제 그 로직 반도체 사업의 성장, 그러니까 연산하는 거 있죠. 비메모리 주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이 탈세계화 시대에 예. 어떤 이제 공급망 이슈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객이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비주도 저도 좋게 보는 게 공장을 계속 지을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 제어가 시스템 매출의 10에서 12% 정도 차지하는데 뭐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냐? 예, 성장이 가파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화, 식각, 방막, 배선, 패키징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노광은 ASML이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하고 있고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커질 거래요. PC, 뭐 모빌리티, 그러니까 4차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저도 여기에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동의합니다. 이 수치에는 수치가 뭐 1300조일진 모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어요. 거기에 반도체는 중심이고 이렇게 이제 챔버 한 12개 딱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공정을 7개 처리한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2. 근데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올해 좋았는데 최근에 더 이상 성장성이 좀 둔화되죠. 매출 성장이. 그게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국가별 매출액 비중은 중국이 제일 높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엔지니어링은 이제 상반기 해외 수주가 좀 부진했지만 연간 목표 12조 원 달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증가를 하면서 조금 주가 좀 최근에 부진하죠. 네. 그래서 3, 4분기 이제 파이프라인에 집중될 것 같은데 수주를 따낸다면 좋지만 기대감은 조금 낮추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장기간 이런 이제 LNG 빅 사이클까지 어쨌든 이제 그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사이클 자체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글로벌 다른 회사들도 어떤 기업은 수주가 줄어드는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다른 데서 뭔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런 이제 중동의 석유화학, 뭐 플랜트 이런 수주도 있겠지만 친환경 프로젝트로 좀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확실한 수소 프로젝트를 이제 꾸려가지고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탈탄소 시대적 흐름에 수소 플랜트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탄소 이제 배출하고 저감해주는 그런 이제 공장들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차별화된 수주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친환경 산업을 하는 이 해외 건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내부자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도 주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제 기대만큼의 수주가 안 나와서 주가는 조금 당분간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긴 호흡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을 하니까. SBS는 이제 목표 주가 올린 건 정말 오랜만에 봤고 참 이것도 고생 많이 했죠. 예, 주가도 많이 빠지고 광고 경기 안 좋고 근데 이제 광고 경기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스포츠 이벤트 또 열리게 되고 스포츠는 OTT가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SBS만의 또 강점이고 디즈니와 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또 주요 드라마들 특히 시즌제에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지 않을까. 장점은 또 지상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매체로서의 영향력 굉장하죠. 예, 예전보다 파급력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막강합니다. 예, 그래서 SBS는 SBS 컨텐츠가 또 이번에 주식 교환해가지고 상당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 원래 만약에 자회사를 또 상장하게 되면 주가에 부정적인데 그러지 않고 SBS 컨텐츠 허브랑 그 드라마 제작사 합병시켜 버렸죠. 그래서 밑에 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주 가치를 위해서 긍정적인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상 40% 이상의 지분 보유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최대 주주 지분 포함해서 40% 정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했대요. 최대 주주가. 근데 이제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 지분이 3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겠죠. 주주만을 위해서. 이 부분도 좋다. 그러니까 주가도 싸고 턴어라운드 시작했고 그죠? 올해 많이 빠져서 뭐 세금 이슈도 없고 뭐 양도 차익 과세 물량 나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는 내일 해도 되니까 제가 일단 오늘 못하면요 제가 내일이라도 할게요. 저거는 해드릴게요. 근데 아주 급한 건 아니에요. AI에 대한 사례니까 이게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다 하면 제가 비행기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면 내일이라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부터 굉장히 길죠 보시면 너무 길어요. 뭐 여기 루닌 얘기도 나오고 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최민숙 조세현 연구원님이 반도체 침착하세요. 어제 TSMC가 반도체 뭐 장비 그 납품 받는 거 좀 지연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그냥 급락하고 반도체 난리가 나서 어제 다 폭락해 버렸죠. 근데 이제 한투 의견은 뭐냐면 TSMC랑 메모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우리 한국의 메모리는 무너졌습니다. 왜? 작년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가 재고 조정을 시작을 했거든요. TSMC 근데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면 언제 피크였냐면 4분기. 작년 4분기가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그리고 꺾였어요. 그거 좀 늦어요. 메모리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2분기부터 고객사 먼저 재고 조정, 메모리는 그다음 3분기부터. 그리고 TSMC는 4분기까지 좋고 올해 1분기부터 꺾였어요. 늦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더 낫다 이거죠. 그리고 IT 수요는 스마트폰, PC, 서버 세트 수요와 당연히 연동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래요. 저거 팔리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근데 이게 D램과 비메모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좀 이제 잘 아시면 좋은 게 일단 뭐 비메모리든 뭐든 저게 많이 팔려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게 안 팔리면 당연히 둘 다 안 좋습니다. TSMC든 삼성의 메모리든 이건 뭐 공통 분모예요.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옛날과 다르게 여기 들어가는 D램 용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8기가 들어가던 게 12기가 들어가고 이번에 아이폰은 6기가가 8기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기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좀 줄어도 용량에서 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메모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용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TSMC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DDR4로 가면서 다이 용량도 8에서 16기가, 24기가 2배, 3배 점프합니다. 아이폰 8기가, 그죠? 서버도 649기가의 D램에서 AI는 8TB예요. HBM도 용량을 이제 24까지 늘립니다. 다음 제품은 36.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팔더라도 만약에 작년과 올해 똑같다. 그러면 성장 없죠. 근데 용량이 늘어나면 성장해요. 그게 이제 D램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D램에 좀 모멘텀은 있다. 그러니까 D램은 무조건 지금 상황이 뭐 이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D램 가격이 21년 4분기 이후로 7개 분기 만에 상승했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우호적이죠. 그래서 DDR5 비중도 높아질 거고 HBM도 이미 시작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요가 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안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좋아지질 않는 거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언제 좋아지느냐, 그게 답답해요. 예, 그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 보면 D램은 좀 저점 아니냐. 그러나 시장은 안 믿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님은 K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나선다. 18일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및 관련 기술력 증대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세계 최고 기술력 대비 90% 정도 달성을 하고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 그리고 이제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확대, 다양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이제 추진 전략을 위해서 5가지로 구분을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저궤도 위성통신. 요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하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죠. 거기에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기간에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 주도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위한 민관군 협의체인 KLEO 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곧 있으면 스타링크 있죠. 스타링크에 흔히 뭐 6G라고 그러죠. 저궤도 위성통신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많이 안 쓰실 거예요. 뭐 국내 뭐 저도 그렇고 굳이 뭐 한 달에 10만 원 내고 뭐하러 쓰겠어요. 우리나라는 좀 5G 뭐 4G 뭐 이런 거 잘 터지니까 음영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쓰실 분들은 쓰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코리아 이미 설립했고 아마 4분기 중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스타링크에 저궤도 또 올해 연말부터는 원앱도 시작할 거고 내년에는 아마존. 네. 뭐 어떤 기업인지 기억나시죠? 저궤도 위성통신하면 예. 그 인터넷이 안테나 만드는 뭐 그런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이 시장도 분명히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김진우 연구원님은 합성고무. 이제 오늘 금호석유 좀 괜찮았어요. 아마 이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금호석유가 이제 오늘 원료 가격 지속 상승하고 9월 들어 고무 선물 가격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쟁사들이요 이런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공급 줄고 고무 가격 오르고. 예. 근데 물론 원재료 가격도 올랐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합성고무 이게 스프레드가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원재료와 그러니까 합성고무 가격과 원재료를 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본다면 좀 긍정적인 모습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도 너무 빠졌잖아요. 좀 올라가 줘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 저희 당사의 차영호 김강수 연구원님이 저희 당사 이제 그 남대중 연구원님은 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옮겼어요. 그 LG 디스플레이로 가셔가지고 이제 반도체 담당하신 분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감산 확대에 따른 소부장 전략. 삼성전자 감산 계속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늦게 참여해서 좀 아쉬웠고 그게 사실은 좀 실책을 한 거예요. 좀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HBM도 좀 늦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뒤늦게 감산해서 더 감산을 할 것 같고요. 아마 감산 규모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간 하지는 않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다시 좀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디램 가격은 이제 공급 감소로 인해서 4분기부터 반등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낸드도 지금 감산을 아마 낸드는 더 많이 할걸요. 지금 37%인데 50%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요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공급 감소로 낸드도 가격폭이 상승이 좀 클 것 같다. 이 내용이고, 디램 선단 공정 및 HBM 장비와 오사트, 낸드 소재 및 부품주 실적 개선 좀 전망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디램은 미세화하고, 디램 선단 공정하면 어디예요? 뭐 ADL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증착 장비. 그래서 뭐 지난주에 막 유진테크, 주성 막 이런 게 급등한 거죠. 거기 관련된 또 뭐죠? 뭐 지오 엘리먼트, ADL 그 소재 이렇게 증착 소재 있죠. 뭐 하이케이 소재인가? 예. 그런 거 이제 담아가는 통, 같이 가는.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수율 개선해주고 뭐 그런 회사들. 예, 아무튼 이제 그 디램 선,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떠올리시면 이제 여러분은 진짜 공부를 잘하신 거죠. 저 선단 공정 보자마자 야 저거 어디가 수혜인데? HBM? 야 여기야. 오사트 어디지?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소재. 예. 낸드 하면 하나 머티리얼즈. 또 뭐 있죠? 뭐 월덱스도 있어. KNJ. 예. 뭐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부품주 하면 원익 QNC 같은 거. 딱딱 이제 떠오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격 안정함이 반등은 수요보다는 삼성전자 감산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감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은 반등하는데 뒤늦게라도 수요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이클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와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젠간 수요도 돌아오죠. 근데 좀 그게 언제냐가 계속 늦어지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또 주가 오르다가 부러지고요. 그래서 그 부러질 때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항상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망가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걸 역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되고요. 악재 나올 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불편할 때 물리더라도. 자, 요거는 이제 메리츠의 이정현 연구원님이 높은 금리 레벨에서 고배당주 매력 점검해 주셨는데 3분기 4분기 예상 배당 수익률만 그 보고서 중에 마지막에 표가 있어서 제가 따온 거예요. 제가 임의로 따온 겁니다. 그냥 배당 수익률 높은 것만 6% 이상. 그래서 분기 배당 한 회사도 있어요, 이미. 아무튼 이제 분기 배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분기 배당 한 거 빼고 해가지고 3분기 4분기 그냥 더했더니 뭐 1년에 한 번 주는 기업도 포함되겠죠. 지금 만약에 연말에 갖고 있으면 이 정도 배당은 받겠다 하는 기업들 6% 요겁니다. 그래서 기아, 기업은행, KT,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현대해상, 롯데지주, DNK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BNK. 그 관계자분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네요. BNK 금융지주, 제일기획,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DGB가 제일 높아요. 9%죠. 거의. 예. 그 다음 기업은행. 그리고 한국앤컴퍼니, TKG 휴캠스, 현대홈쇼핑이 배당 수익률 6% 이상의 좀 고배당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업 재고가 채워지고 나면 선진국 가게, 이게 이용찬 연구원님 좀 보수적으로 시장 보시잖아요. 가계 소비 수요가 이어져야 재고가 소모가 되는데, 근데 유럽과 중국의 소비 상황은 악화 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마저 소비 감소 우려가 좀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 논리는 뭐냐면 기업이 지금 재고가 채워요. 그러니까 기업이 재고가 없으니까 채우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더 뻗어 나가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D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말 수도 있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 내용이고, 금리 상승, 가계 초과 저축 감소하죠. 10월부터 대학 학자금, 이거는 뭐 저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은 4분기나 내년 초에 약간 연착륙하지 않을까, 둔화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는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테일 기업들의 주가는, 소매 기업들 주가는 이미 급락을 했고 벌써부터 일부 가게는 대출을 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한 가지 또 결정타가 유가까지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 안 하겠죠. 이번 소매 판매도 보니까 유가 오르니까요, 사람들이 주유소 판매가 늘어났어요. 다른 소매는 안 늘어났어요. 좋은 게 아니죠. 유가 때문에 이건 늘어난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8월달 물가가 원유나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올라버렸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결국 유가나 이런 요즘에 또 달러 강하죠.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고약해요. 우리나라 증시의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게 다 겹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구매력이 떨어지고요. 좋을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도 안 좋고. 그리고 TSMC가 반도체 장비 오더죠. 근데 이거는 뭐 수요가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디램은 좀 다르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선 수요가 부진한 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뭔가 좀 제조 회복 기대감도 있었고 수요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 이거 재고 확충은 좋은데 그 이상으로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그래서 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시가 오릅니다. 저도 요즘에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좀 박스권으로 오르면 밀리고 밀리면 오르고 이럴 것 같은데 뭔가가 바뀌어야 방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막 급락할 때, 좋을 때 관망.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막 목금 급등한다고 쫓아가시면 안 되고 기다리면 또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내년을 보고 늘려가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 내년에는 이런 그 물가도 좀 안정화될 것 같고 유가 상승도 일시적이죠. 사실 사우디가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경기도 어쨌든 고물가든 어쩌든 간에 지금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내년 분위기는 좋아요. 오히려. 또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가을에. 그럼 내년에 또 좋은 장이 나올 텐데 그거 보고 이렇게 3분기인지 4분기인지 몰라요. 안 좋은 장이 나오겠죠. 그때를 도망가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싸니까. 단 경계하실 거나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좋아질 거, 성장 나올 거 확실히 잘 고려. 아니면 저런 배당주라도 좋죠. 예, 주가 아니면 완전히 싼 거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너무 오른 건 하지 마시고 왜? 연말까지 양도 차익가에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너무 막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여유 있게 잘 선정을 하셔서 대응하시고 못 오른 기업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요새 오늘 보니까 뭐 에이스테이크 막 상한가 하더라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통신주 진짜 못난이 업종이잖아요. 급등해버려요 갑자기. 그런 경우들도 생기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내년 보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자. 보수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단계다. 시장이 바로 뻗긴 어려우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동아소시홀딩스 좀 생소하시지만 동아제약이에요. 동아제약 이제 지주사고 상장 기업으로 동아 ST, 또 ST팜 각각 우량 기업이죠. 이 두 개 지분 갖고 있고 비상장 기업 동아제약, 용마로직스 이런 거 갖고 있고요. 일본 기업과 합작한 동아 오츠카, 일본 메이지 세이카 제약과 합작한 ST젠바이오. 여기가 아마 CMO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줄도 되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평가 좋았나 보더라고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인데 이게 일본 기업과 동아 ST, 동아 소시얼신스가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 경쟁이 약하고 임상 3상에서 평가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특허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시간 문제죠. 그리고 주주 환경 친화 경영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약회사인데도 배당 수익률이 2%가 넘어요. 이런 거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바카스로 유명하죠. 예. 그냥 오쏘몰이라고 독일 브랜드 종합 비타민인데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인기가 많나 봐요. 그리고 노스카나는 흉터 치료제. 예. ST젠 바이오는 이제 자회사인데 이게 이제 약간 삼성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1년 메이지로부터 그러니까 일본 업체로부터 지분 추가 확보해서 80%. 아직은 적자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요거를 아마 여기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부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적자지만 내년엔 좀 흑자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큰 규모의 설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화되어 있죠. 퍼드 9배, PBR 0.6배로 저평가되어 있다. 지주사로 할인받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어렵지만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거는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주가 뭐 별로 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좀 안전판 역할을 해주겠죠.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동욱 송한근 연구원님의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OCI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했고 HD 현대랑 같이 합작사 만든 OCI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에요. 여기가 카본 블랙 아시죠? 카본 블랙이 어디 들어가면 그 타이어하고요. 우리 그 도전제 있죠. 도전제 들어간 카본 블랙. 근데 그 2차 전지용은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그 카본 블랙보다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저는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카본 블랙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이제 이거보다 이게 좋으니까 이걸로 간다. 절대 그러진 않아요. 이쪽도 시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옛날 기술이라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씩은 남아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도전제는 탄소 나노튜브가 대세가 되겠죠. 대신에 카본 블랙도 쓰긴 쓴다.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이제 OCI는 그 카본 블랙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과산화수소도 하고 있고, 한솔케미칼이 과산화수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한솔케미칼보다 장점이, 한솔케미칼은 LNG를 원료로 써요. 그래서 LNG가 올라가면 안 좋은데 요새는 떨어져서 괜찮죠. 근데 과산화수소를 만들 때 이 회사는 이 포스코로부터요 부생수소를 원재료로 활용해서 수익성이 좋대요. 원재료 비용이 낮다고 합니다. 이제 요건 좀 장점인 것 같고, 증설 들어가고, 공업용 대비해서 반도체는 또 비쌉니다. P&O 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고연화전 피치를 만드는 공장을 또 건설했고, 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카본 블랙 요것도 계속 뭐 늘어나겠죠. 세계 한 10위 정도 생산 능력은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호적이죠.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가격도 비싸고요. 범용 카본 블랙 대비해서 배터리용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걸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주력은 저기 타이어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용으로 가면은 이 가격이 2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쿠아마랑 반도체 폴리실리콘 건설 계획이고, 요것도 하면 요거를 SK 실트론에 아마 납품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게 다 스케줄이 돼 있습니다. 또 가산화수소, 인산, 이게 시가 갈 때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솔브레인하고도 좀 경쟁할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리고 원재료 항린이 요새 좀 가격이 떨어져서 저 인산 만들 때 필요한데 이 부분도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원재료 있죠. 모노실란. 요것도 공급을 합니다. 이거 이미 계약을 맺었죠. 공시가 나왔고 25년부터. 넥세온이라는 영국 기업인데 이걸 SKC가 갖고 있죠. 그래서 내년 카본 케미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OCI 홀딩스는 태양광이고,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전문 소재 기업으로 변신한다. 본격화되는 건 내년하고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은데 올해 당장은 모멘텀 크진 않아요. 왜?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아까 그 키움증권의 AI 그거는 내일 할게요. 지금 하면 제가 이제 못 나갑니다. 비행기 못 타서 곧 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차분히 하세요. 지금 시장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좀 저도 장 좋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어떤 거 대응을 할까, 어떤 쪽으로 투자할까 여유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좋을 땐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어제도 저 곽동신 대표가 또 샀습니다. 17억 샀어요. LG엔솔도 요새 주가 안 좋지만 여기 전무님이 들어왔고요. SKC는 정말 내부자 매수한 거 거의 처음 봐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인데 여기 박원철 대표님이 1억 원, 최동원 부문장도 샀으니까 이 기업들은 이제 어제 내부자 들어왔고, 어제 전자공시는 하나기술, 2차 전지, 조립라인, 장비, AD테크 기억나세요? 그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우리 한번 배웠죠. 가온칩스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설계 개발 요거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공급을 또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잠깐만 이제 제가 점검하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지금 잠시만요. 얼마죠? 오늘도 17포인트나 빠져버렸네요. 참 우울합니다. 그래도 장이 올라야 좀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한데 이틀째 급락하니까 좀 답답하고요. 오늘 일단 이제 증시가 좀 하락한 거는 고유가, 고금리,
뭐 고물가 뭐 이런 거, 고환율, 강달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 주식 좀 팔고 있고요. 일부 파는 거고 기관이 많이 팔아요. 지난주 목금 기관이 왕창 산 거 팔아버리죠. 오래 가질 않습니다. 계속 장기간 보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한 이틀 만에 또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업종별로는 핵융합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가 왜 강하냐면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 소송 중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졌나 봐요. 그 한수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 수출하기가 용이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급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요. 통신 장비는 요새 에이스테크가 정말 저한테도 많이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절망적이었던 게 이거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팔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냥 유증 받으셔라. 받고 유증 받고 나중에 이제 상장하면 그때 파셔라. 그랬는데 다행히 어쨌든 이후에 어찌됐건 올라오니까. 다만 이번 오르는 걸 이용해서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시죠? 예. 아무튼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올라가는 걸 벌써 2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일부 비중은 뭐 다는 안 하시더라도 이럴 기회에 좀 줄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요새 보험주 좋죠. 원전주 좋았고, 오늘 항공기 부품도 일부 좋았고요. 철강주들 좋았습니다. 오늘 동국제강 좋았고, 자동차도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꼬였고요. 요새 현대모비스도 잘 버티고, 오늘은 위아도 좀 올라가고, 전체 물론 기아나 현대차는 조금 답답하지만요. 바닥은 좀 다지고 있고, 영화 관련주 오늘 또 건설 대표주도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풍력주 약했지만 이제 풍력 나쁘게 보진 마세요. 다만 오늘 오르는 거는 풍력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원전주가 일부 껴있어서 그런 거고, 건설기계 일부 반등해줬고, 정유업체도 유가 올라가지만 근데 큰 변화 없네요. 예. 편의점도 뭐 다 조금 부진하고요. 아직은 그렇다고 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백화점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유화학이 물론 빠지곤 있는데, 오늘은 웬일로 그 금호석유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올렸다 라고 보시고, 로봇주 오늘 시장 특징은 그동안 많이 오른 주도주들은 많이 빠집니다. 로봇, 뭐 이 비료, AI 챗봇, 리튬,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부장 오늘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로봇주들은 두산이 왜 빠지냐면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 가격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제로 노출이죠. 그래서 아마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주가가 안 좋아질 확률이 높죠. 뭐 아시잖아요. 그죠? 자회사 상장하면. 그 점은 조금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9%, 이유는 모르겠네요. 오늘 왜 빠졌는지. 많이 오른 건 있는데 뭐 하락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켈 관련주 일부 좀 빠지고 있고, 뭐 2차전지 장비도 빠지고, 영상 제작하는 회사들도 오늘 뭐 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뭐 오늘 반도체 장비도 안 좋습니다. 오늘 보시면 어제 이어 오늘은 DI, 뭐 제우스, 근데 또 기회 오는 거죠. 빠진다면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어쨌든 변동성이 큽니다. 되게 힘들어요. 힘든 장이고, 그러니까 오를 때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OLED도 오늘은 안 좋아요. 오늘은 OLED 쪽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차전지 소재도 뭐 주도주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밀리고 있고, LG화학,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거의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오늘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빠지고, 뭐 하이닉스 빠지고, 그죠? 현대모비스만 올랐네요. 삼성물산하고. 그래서 대체로는 부진하고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도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엄청 폭락한 기업들은 이제 좀 몇 개 있어요. 많이 올랐던 로봇주나 이런 뭐 2차전지 일부 기업들은 빠지는데, 그러지 않는 기업들은요 좀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종목장도 아니고요. 지금은 확실히 약세장이에요. 지금 장 분위기는. 장이 약해도 종목이 돌아가는 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장은 그게 아니에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좀 필요하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럴 때 근데
준비를 해서 또 나아질 기업들 모아가는 거죠. 저는 항상 반대로 해야 된다. 다만 장세가 좀 약하니까 급하게 제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버했던 기업들이 있으면 줄여놓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AI는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뭐 내일 한번 설명해드리고 제가 좀 부득이하게 지금 오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못한 건 이제 내일 해드리고 내일 오전 10시 10분에는 이제 라이브 있어요. 또 그때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